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14장 구조체 세 번째 시간 구조체와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구조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체 변수도 함수의 인수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구조체도 함수의 인수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구조체를 함수의 인수나 반환값으로 사용하게 되면 함수의 호출 방식은 값에 의한 호출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변수를 인수나 반환값으로 이제 구조체를 쓰게 되면 그 값이 복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호출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시언어에서는 주소에 의한 호출과 값에 의한 호출이 있습니다. 주소에 의한 호출은 뭐냐면 메인 함수에 어떤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의 주소를 함수에서 일반 함수에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을 얘가 여기에서 함수가 호출되면서 실행되면서 여기 있는 값을 변경시킵니다. 메인 함수 안에 있는 지역 변수가 변경이 돼요. 이게 바로 주소에 의한 호출입니다. 주소에 의한 호출. 그런데 값에 의한 호출은 메인 함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어떤 값이 있어요. 그 값을 함수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복사합니다. 그러니까 복사본이 여기 가는 거죠. 복사본. 그래서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곳에서 이 복사본을 수정할 수가 있겠죠. 이 복사본이 수정된다고 해서 원본이 수정이 되느냐? 수정이 안 되죠. 이게 값에 의한 호출입니다. 그죠? 우리가 주소에 의한 호출은 원본에 실제 있는 값의 주소를 전달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바꾸기 때문에 원본이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돼요. 원본이. 근데 이거는 원본이 불변합니다. 불변.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구조체 변수는 모든 내용을 복사해서 전달한다. 즉 값에 의한 호출이에요. 원본에 있는 것이 변경이 안 되게끔 전달된다는 얘기죠.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구조체가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함수 원형이 선언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조체 변수 S1과 S2가 함수의 인자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S1과 S2의 주소가 전달되는 게 아니고 이 값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 그렇지만 원본은 안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하고 B 값이 이렇게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A는 홍길동, B는 김가을로 되어 있습니다. 자, S1과 S2를 매개 변수로 생성하고 메인 함수에서 함수 호출할 때 이 값을 각각 이제 대응의 결과값을 반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한번 내용을 설명해 보면 자, 지금 chk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했고 a하고 b가 바로 뭐예요? 구조체 변수입니다. 구조체 변수 a하고 b를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복사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복사본이 S1이라고 하는 변수, S2라고 하는 변수의 복사본이 전달이 되어집니다. 이 두 개를 비교했더니 뭐예요? 같다. 그러면 1이 리턴되는 거고 같지 않다. 0이 리턴되는 겁니다. 아하, 두 개를 전달해서 같은지 틀린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자, 그래서 이 함수가 호출되면 결국은 0 아니면 1이 리턴될 건데 만약에 리절트가 1이라면 요거가 리턴됐다면 동일하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학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A라고 하는 학생과 B라고 하는 학생이 달랐죠. 홍길동과 김가을이었죠. 물론 이름을 비교한 게 아니라
번호를 비교했는데 번호도 아마 달랐을 겁니다. 다른 학생이라고 출력이 나옵니다. 자,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구조체의 포인터를 함수의 인수로 전달할 수는 없느냐라는 얘기인데, 여기 한번 보시면 구조체를 선언하고 구조체 변수를 역시 마찬가지로 선언하고 초기화해주고, 여기에 얘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도 선언할 수가 있는데, 그 포인터 P1과 P2를 4개 변수로 해서 함수에 호출할 때 이것을 넣어주면, 즉 여기 이게 A하고 요 B는 뭐다? 결국은 해당 그 구조체 변수의 주소죠. 주소를 A 주소, B 주소 전달해주면 결국 이 함수의 인자로 포인터가 인자로 들어가는 거, 인수로 들어가는 거죠. 뭐 매개 변수라고 얘기해도 되고. 자, 이렇게 얘는 포인터 변수로 봤습니다. 주소로 전달할 때, 즉 주소 값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포인터란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받아서 S1이 가리키는 애의 S노, S2가 가리키는 애의 S노, 이 두 개의 값이 같으면 1, 다르면 0이다. 아까 거랑 똑같습니다. 단지 아까는 구조체 변수가 있으면 이 변수를 그대로 복사해서 함수에도 전달해 주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 여기 각각의 구조체 변수가 있으면 얘의 주소 이렇게 있으면 얘를 보내주는 겁니다. 이 주소를 통해서 가면 얘를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자, 지금 구조체를 선언해 줬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에서 A하고 B라고 하는 구조체 변수를 선언해 줬습니다. 초기화를 했고요. 이 함수를 호출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포인터니까 포인터는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주소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인수를 AND B로 인수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주소값만 이 안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주소를 전달해주면 얘가 그대로 얘랑 같은 거. 이게 사실은 뭐냐면 스트럭트 그 전에서도 똑같았는데 스튜던트 포인터 변수 1에 요거인 거예요. 이렇게. 그죠? 요걸 주소를 여기다 집어넣어 줘라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각각을 주소를 전달하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가 선언되어져야 되고, 그 값으로 해가지고 s노의 값이 같은지를 확인해서 같으면 1을 리턴하고 1을 리턴하면 요 리절트가 1이 되는데, 그 리절트가 1이면 동일한 학생,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학생이라고 판단합니다. 아까 프로그램 소스는 지금 거랑 똑같은데, 단지 아까 거는 구조체 변수 갖고 전달했고, 이번에는 구조체 변수가 아니라 구조체 변수를 가리킨 포인터를 전달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구조체 함수의 반환값을 인수로 전달하는 건데, 자, 구조체 함수의 반환값으로 사용하면 한 번에 여러 개의 값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언급했던 과제, 돌발 과제였었죠. 자, 함수는 결과를 하나만 리턴하는데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을 리턴하고 싶을 때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배열을 쓰는 방법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구조체를 써서도 여러 개의 값을 반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언제 얘기했습니까? 여러 개의 값의 타입이 서로 다를 때가 해당되겠죠. 자, 지금 여기서 보면 구조체를 지금 뭐 한 거예요? 요거는 이게 지금 뭡니까? 얘는 함수죠, 함수. 함수를
정의한 거죠. 함수 정의. 자, 헷갈렸습니다. 여기 함수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았냐? 여기 가로 열구가 있으니까 함수라고 하는 걸 알겠고, 또 앞에는 그건 뭐냐? 구조체를 정의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닌 이유는 가로가 있었고 리턴이 있죠. 키워드에.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건 뭐냐? 리턴 타입이 스튜던트라고 하는 구조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말 그대로 얘를 꾸며주는 애니까 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 스튜던트가 구조체라고 하는 걸 안다면 이게 필요 없는 거죠. 자, 계산을 쭉 해놓고 그거의 결과 S를 리턴하래요. S가 뭐라고 했어요? 스튜던트의 변수죠. 그러니까 결국 구조체 변수를 리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구조체 함수의 반환값을 인수로 전달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튜던트라고 하는 구조체를 선언했고 멤버는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 원형이죠. 자, 여기에 아무것도 인자를 넣지 않았고요. 리턴 타입은 스튜던트다. 이게 반환형이죠. 반환형. 그리고 함수의 이름은 become이라고, coming이라고 되어 있죠. 자, 메인 함수를 보겠습니다. 메인 함수에서는 구조체 뭐예요? 변수를 선언을 했고 초기화는 따로 했습니다. 초기화는 이 함수의 호출, 함수의 리턴 타입을 가지고 초기화를 한 겁니다. 얘가 리턴 타입이 뭐라고 했어요? 리턴 타입이 스튜던트니까 스튜던트라고 하는 것을 리턴한다고 했어요. 근데 A도 스튜던트잖아. 그러니까 타입이 똑같네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입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이 대입이 됐으면 요 A에 이제 구조체가 하나 들어가 있죠. 그거에 s노하고 네임 ag 값을 출력을 하는 메인 함수입니다. 자, 그럼 become이라고 하는 함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얘는 결국은 뭐예요? 그렇죠. 구조체 변수에 값을 넣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s를 리턴하겠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s노에 학번을 넣고 그다음에 string copy라고 하는 함수 중에서 문자 배열의 내용 전체를 바꿨고요. 그 다음에 나이를 25로 했고 이렇게 통합된 구조체 변수를 뭐 한다고요? 반환한다고. 반환하게 되면 이 A에 방금 전에 입력되었던 이 값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소스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9번째 얘가 바로 보다 함수 원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조체의 3번째 시간을 배웠습니다. 자, 구조체를 가지고 함수에 어떻게 쓰느냐. 자, 함수에 뭐요? 매기 변수죠. 매기 변수를 구조체 변수를 쓰게 되면 값에 의한 호출이다. 그죠? 값을 전달한다는 게 복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여기에 포인터가 선언이 되어 있다면 이때는 뭐예요? 주소에 의한 호출이다. 왜냐하면 요거 함수 호출하는 애도 주소 연산자를 이용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에서는 매기 변수를 일반적으로 값에 의한 호출이지만 주소에 의한 호출도 가능하다. 리턴 타입으로 구조체 변수를 리턴할 수도 있다. 이것을 이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반환값을 일반 변수가 아니고 구조체 변수 쓰기 때문에 제가 돌발 퀴즈를 냈던 여러 개의 값을 리턴하고 싶을 때 방법 중에 하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장 3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